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윤리학적 이해로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윤리학과 사회복지의 관계성, 그리고 윤리학이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역사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한번 배우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신흥자본가 계층이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교구 단위로 이제 나누어진 거죠. 그럼 그 교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태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뭔가 그 사회복지했던 그 우리 전문가들이 뭉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뭔가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래서 점점 그 생각이 커지면서 또 행동이 커지면서 사회복지라는 게 체계화되고 오늘날의 그 사회복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에 있어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철학도 영국의 그 사회복지 철학이 이제 그대로 전달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머가 제시한 미국 사회복지 윤리의 철학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도덕성의 시기와 가치의 시기, 그리고 윤리 이론의 그 의사결정의 시기, 그리고 이제 윤리적 표준화와 이기 관련의 시기, 이렇게 그 네 가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먼저 도와주는 게 불쌍하고 가난해서 도와주는 건가? 내가 도와주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정들어서 도와주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도덕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 도덕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단순히 그냥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걸 내가 그 우월성이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나?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이 사람들이 좀 도와움을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은 어떤 능력도 이제 할 수 없는 이 사람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간의 그 도덕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가치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게 전문가의 시기로 오면서 전문가적인 그 윤리의식의 태도가 되면서 윤리에 대한 그 규범 의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윤리 이론과 의사결정의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늘날 윤리적 표준화와 위기관리 시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학 철학의 그 역사가 태동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사회복지의 이제 도덕적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 50년대 시기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윤리나 도덕성보다는 그 클라이언트의 도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창기 그 사회복지사들은 그 우회 방문을 통한 도덕적 교화와 계몽주의 활동을 주로 하였고 이 시각의 그 20세기 초반 인보관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점차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그 원인에 먼저 관심을 돌렸죠. 개인의 그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구조로서 그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이제 회복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정의와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그 노력이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전반의 그 도덕성을 강조하던 시대적 분위기는 사회복지가 그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점에서 점점 약화되었고 오히려 그 인접학문 예를 들어서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그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이제 사회복지 전문직에 이제 고유하고 차별화된 관점과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데 힘을 모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윤리 이론 및 그 의사결정의 시기는 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시기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가치 및 윤리를 그 이론화하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관심과 사회복지가 이제 전문직으로 성장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윤리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전문직 윤리로 불리는 그 응용 윤리학이 발달을 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학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하였고 이때부터 그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실천 현장과 결합시키고 사회복지 윤리 이론과 실천 윤리를 그 사회복지 윤리의 중요한 두 축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그 비윤리적인 행위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때 이 시기에는 그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그 윤리 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표준화와 이제 위기 관리의 시기는 그 1990년대 이후 이제 최근까지 계속되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윤리적 이슈에 대해 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로 1996년에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제 기존의 그 윤리 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윤리 강령 내용에는 사회복지사의 그 바람직한 행동 규범과 윤리적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었죠. 사회복지사의 그 업무상 과실이나 실천 오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까지도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표준 윤리 점검 및 그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초래될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됐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윤리와 철학의 역사를 보면 1980년대에 그 사회복지 철학 과목이 이제 개설됩니다. 1998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윤리 철학을 그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사회복지사 이제 보수교육에서 이제 윤리와 가치 영역을 이제 필수 영역으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의무교육을 8시간씩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윤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윤리가 사회복지사 전문직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 대한 그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 윤리를 이제 가리키는 목적은 철학자나 윤리학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윤리적 전문 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학이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그 딜레마 현장에서 딜레마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윤리적인 이제 교육이 되어 있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행동 양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그 딜레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철학이 바로 사회복지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배우는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또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충하는 논쟁들이 각각의 장점인 한계를 신중히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충하는 논쟁들은 그 다양한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듣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펼 때, 참 불행하게도 사회복지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그 모든 국민이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뭐 병원비도 의료비도 뭐 다 공짜로 주고 대학교 교육까지 그냥 무상교육하고 일자리 걱정도 없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내 꿈을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우리가 말하는 그 유토피아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는 바로 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걸 꿈꾸는 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모든 국민, 우리 이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이제 돌봐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돌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를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가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돌봄이 이제 가능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우리 학생들도 꽤 많고요. 그 이전에 출생하신 이제 학생들도 많겠지만 아마 그 시절에 이제 살아오셨던 그 우리 여러 학생들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IMF 경제부터 해서 경제 위기가 얼마나 극심하게 왔던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때 상황에서 이제 그 많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이렇게 많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 대상자를 좀 더 넓히고 폭넓게 하게 하자. 그래야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이제 많이 마련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이제 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규범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대상자들은 없겠습니까? 끊임없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도와야 되는 규범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뭐 기관의 목적 또 어떤 그 기관의 철학 그 다음에 끊임없는 그 법 규범 속에서 대상자들의 그 인간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많이 대하게 되면서 돕는 것에 대한 그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돕는 기준점이라든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 오죠. 바로 이게 그 윤리적 딜레마를 갖는 것이죠. 이 딜레마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게 바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인 거죠. 여기에 대한 그 탄탄하게 교육과 훈련이 되어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 내지는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이제 훈련되어 있다면 대상자를 이제 어떤 경우도 위기에 처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이제 의료기술과 내지는 이제 의학기술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주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행동 수정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낸다고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전문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을 살리는 전문직이 윤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행동에 내 판단이 잘못돼서 한 생명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개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윤리학 철학의 이제 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가,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 어떤 학문 분야로 또 나누어지는지 또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역사를 이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 윤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가치, 즉 사회복지학에서의 윤리적 가치는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이 장에서는 이 가치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그 가지고 있던 심성, 인간이 인식론으로 인해서 철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철학에서 인식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론 자체가 사람한테, 인간한테 어떤 생각을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인식론은 또 다시 우리가 아는 경험론과 또 다른 어떤 학문 중에서 어떤 파생으로 나온다는 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의 가치는 그러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철학적인, 이 궁극적인 가치가 윤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윤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철학과 윤리의 개념부터 그 다음에 철학이 왜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철학이 사회복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대해서 이제 인식론의 중요한 우리가 물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제 왜 사는가, 또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끊임없는 이 물음에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인간한테 좀 더 인간과의 관계 또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한테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삶을 추구하는 이 과정이 결국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철학에서의 인식론은 그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즉, 철학에서의 인식론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 자신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지식을 주면서 또는 그런 지식이 현장에서의 그 다양한 경험과 또는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즉, 지식을 쌓게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삶을 반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한 이제 그러한 반성이 클라이언트 자신으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면서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 철학은 사회복지사들한테 일반인한테도 상당히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 철학의 궁극적인 가치나 또는 윤리의 궁극적인 가치, 사회복지의 이제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러한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 즉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인식론이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의 인식, 환경의 인식,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 주변 환경과의 그 상황적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이제 지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수 있는 힘 또는 사회복지사가 좀 더 이제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를 이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식과 지식을 쌓아주는 데 있어서 철학이 굉장히 그 사회복지 쪽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사회복지의 이제 모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있도록 지지해주고 서비스를 베풀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라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 학문과 실천의 그 이속성은 가치지향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치지향적이라는 것은 철학에서의 인식론과 나중에 실존주의 또는 뭐 경험론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가치지향적이라는 것은 실존주의와 경험으로는 입증하기 참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이제 욕구 변화하는 욕구에 분용할 수 있고 또 이 변화하는 욕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호응해 줄 수 있으면서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노력을 하는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최대한의 이제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 끊임없이 그 상황을 인식하는 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철학이 클라이언트에게 또 인식을 또 새롭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자신의 삶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좀 더 나은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더 행복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거나 내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안내해주는 그러한 힘도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즉
지식의 이제 철학적인 것에 근거해서 좀 말해서 이직론에 근거해서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지식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이 철학하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이 어떠한 상황에서 다음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힘, 즉 지식을 탐구하는 힘, 철학이 사회복지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지식을 탐구하는데 이 지식은 이제 현실 생활하고 끊임없이 이제 연관돼야 되고 현실성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현 상황이 이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각 이 환경은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즉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사회복지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중요성에 힘을 포커스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 지혜를 추구하는 이 지혜는 물론 현실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죠. 어떤 가끔 철학하면 어떤 사람들은 걔는 그 뜬구름 잡거나 아니면 공상이나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않죠. 끊임없이 현 상황을 이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이 상황에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로소피아 즉 지혜를 이제 찾아가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삶의 지혜, 이 삶의 지혜는 이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인식한 이 상황을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철학을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철학을 하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1강, 2강, 3강 1주차를 마치고 이제 2주차의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이 윤리라는 것이 왜 인간 삶에 중요한 건지 윤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뭐며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철학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윤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차 수고 많으셨습니다.